대한민국은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좀 겁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뢰 같은 경우에는 걸작이 따라 내려가면 피할 수 있겠다. 밤새 뛰었는데도 대한민국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당시 저는 무기랑 뭐 다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대밭을 막 힘겹게 헤치면서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고, 쥐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휴대했냐면 가다가 걸리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으로 쥐약을 구입해서 저는 17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북한 남자들이면 누구나 다 가야 하는 북한군에 입대해서 한 4년간 군복무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동일하게 뭐 북한 사람들이라면, 북한 청년들이라면 다 북한군에 입대를 해야 되는데, 저도 동일하게 북한군에 입대를 해서 한 1년 3개월 정도 군 생활을 하다가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 근무섬에서 대한민국을 좀 가깝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전단지 날아온 걸 보고 진실을 알게 돼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때 봤던 전단지는 김정은에 대해서 욕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북한군과 우리 국군의 전투력을 비교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실제로 북한보다 더 잘 산다라는 그런 팩트에 가까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전단지를 좀 믿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 저도 뭐 전단지 보고 그리고 한국에서 날아온 족제물에 들어있는 MP3나 USB 이런 걸 주워서 뭐 듣고 보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탈북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다. 대학생으로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듣고 나도 가보면 이렇게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출발할 때 DMZ 들어가면 지뢰나 그리고 철책을 어떻게 넘지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대한민국은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좀 겁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뢰 같은 경우에는 걸작이 따라 내려가면 피할 수 있겠다. 그쪽으로 가면 지뢰가 다 또 내려가서 없겠지 이런 생각으로 밤새 뛰었는데도 대한민국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 느낀 게 지뢰보다는 걸작이가 더 무섭구나 이런 생각으로 능선으로 올라와서 다시 방향 잡고 떠나는데 저는 철책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푸르면 패인 것이 있잖아요. 패인 것을 통해서 정말 땅이랑 동일체가 돼서 통과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18시간 만에 남방개선 지역피에 도착했어요. 다 지나서 남방개선 철책까지 넘어서 대한민국 지역피에 가서 기순작전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군인들이 북한 군인인지 모르고 굉장히 놀라서 비상을 걸었고 그리고 보충인원 올라가고 기관총 양축 다 배치하고 정말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와서 저한테 엎드리라고 하고 몸수색 다 한 다음에 제 몸에서 나온 쥐약이랑 후레쉬를 보면서 이게 어떤 거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하나는 후레쉬를 알거든요. 이분들도 알고 쥐약 보고 뭐냐고 계속 물었었어요. 근데 쥐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휴대했냐면 가다가 걸리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으로 쥐약을 구입해서 가다가 걸리면 죽어야지 생각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쥐약이랑 다 반납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뭐 비슷하게 탈북을 했는데 저는 뭐 한 보름 정도 어떻게 가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때 운 좋게 그 철책이 좀 많이 파괴가 됐었습니다. 근데 북한군 철책은 2200V의 고압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게 다 파괴돼서 저는 그냥 손쉽게 넘을 수 있었고 그리고 DMZ에 들어오니까 감시대에서 내려다봤던 DMZ와는 정말 길어봤자 무릎까지 얼법한 그런 잔디밭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m가 넘는 갈대밭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저는 무기랑 뭐 다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대밭을 막 힘겹게 헤치면서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고 DMZ 안에 지뢰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뢰가 정말 많을 거라고.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지뢰가 있었고 저는 궁금해서 그게 지뢰인가 뭐 긴가민가 해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실제로 목함 지뢰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되려면 그게 지뢰가 터졌어야 됐는데 정말 운 좋게도 불발탄이었는지 터지지 않았고 녹물이 이렇게 쫙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다시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왔었고 그 과정에 북한 군인들이 저를 발견하고 총도 쐈었습니다. 그래서 AK 폭탄 12발이 머리 1m 위로 날아가는 그런 아찔한 상황도 있었는데 사실 뭐 당시에는 마총질하고 피값이라도 하고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DMZ로 뛰어들었지만 총알이 점점 날아오니까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거의 뭐 정신 잃다시피 쓰러졌었고 되게 인간의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저 위에 정말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제발 살려달라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 부르짖음이 나왔었고 DMZ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밤새 짐승들이 뛰어다니는 곳에 북한 군인들이 눈먼 총기를 내렸었고 그리고 또 짐승들이 그 우러대는 맹수들의 울음소리를 그렇게 DMZ 안에서 하룻밤 동안 경험하게 됐었는데 정말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밤이었고 다음날 아침에 부스럭거리는 인기척 소리에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인기척 소리에 저는 수류탄, 갖고 있던 수류탄 하나를 꺼내서 자폭을 하려고 수류탄 안전핀을 하나 뽑았는데 다행히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작은 고라니 한 마리 와서 이렇게 인기척을 낸 거죠. 그래서 저를 발견하고 놀라가지고 막 도망갔었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향해서 내려왔더니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군무를 잘 서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저를 발견하고 기순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흰 깃발이 아니라 흰 비닐을 준비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깃발처럼 이렇게 막 흔들어서 투항 의사를 표시했었고 군인들이 뭐라고 막 소리쳐서 싸울 의사가 없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기를 다 바닥에 떨궜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있었더니 왼쪽으로 나가서 기슭을 따라 내려오라 해서 강기슭으로 이렇게 나와서 군인들과 우리 국군 장병들과 이렇게 조언을 했죠. 그랬더니 뭐 기순하러 오셨습니까? 이래서 좀 사실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옆에 분이 당신의 입국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말에 정말 울컥해서 쓰러졌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군인들이 안내하는 대로 잘 들어왔었고 그 방탄벽 안으로 들어와서야 좀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기순 작전은 완전 작전으로 판단이 돼서 당시 있었던 장병들도 29박 30일의 휴가를 받고 나가는 그런 대승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때 심정이 되게 엄해했어요. 처음에는 이젠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잠깐 서초 안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엄해서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하루가 거의 걸리다 보니까 배가 엄청 고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잘 사니까 무엇이든지 주겠지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눈만 마주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민하게 기싸했었는데 그때 수통을 내밀면서 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쌀이 없나 이런 생각을 조금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제 안전을 위해서 감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사함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총알도 막 날아가고 그랬었으니까 아마 제 상태가 정말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급한 게 배가 정말 고팠습니다. 한 4끼 정도 굶었으니까. 그래서 먹을 게 없냐고 저도 동일하게 물어봤더니 사단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물만 먹이라, 나한테 빨리 데리고 들어와라. 동일하게 저한테 이렇게 막 물을 이렇게 막 줬는데 탈날까봐 물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을 대신 많이 먹고 그리고 사단장님한테로 들어갔었고 그 들어가는 과정에 한국의 그 굉장히 발전된 모습들을 이렇게 창밖으로 뷰들이 막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영화 속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외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기분이 정말 신기하면서 오묘하고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창밖에 살짝 잠깐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앞에 있던 분이 왜 그렇게 창밖을 주시하냐 해서 아니다, 그냥 밖이 예뻐서 그런다 했더니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시골이다. 그래서 그러냐고. 나중에 명동 가면 놀랄 것이다. 정말 나중에 명동 가서 놀랐었고 그렇게 그런 가정을 좀 되게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고향이 그리웠던 순간이 처음에 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고향도 그리웠지만 그때 부모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뭐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났던 순간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왔을 때 친구도 없고 저희는 하늘 씨나 저나 왔을 때 친구가 없거든요.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고향 생각이랑 부모님 생각 그리고 친구들 생각 이런 게 가장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하죠. 동일했었고 그게 한 3년 정도 갑니다. 3년 차 될 때까지 가는데 진짜 어디 나갔다가 그리고 아까 제가 축구하러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밤늦게 어디 가서 운동을 하고 온다거나 그리고 또 뭐 공부하러 갔다 온다거나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이 꺼진 집에 들어가기가 좀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불을 딱 켜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가끔 전기를 일부러 켜놓고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 켜진 집에 들어오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집에서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향 생각이 좀 많이 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저는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북한에 있었다면 아직도 군생활을 하고 있다면 4년 군생활하고 4년 여기서 살았는데도 2023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안 왔다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아직도 약초를 캐면서 지간들의 부조리를
진짜 눈 감아주면 생활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아직도 군대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 13군 벌인데 23년 전역이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저도 사실 아직 전역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느끼긴 하는데 사실 제 어릴 적 꿈이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축구를 통해서 성공을 해서 비행기를 타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이런 데 다녀보는 게. 근데 동일하게 저도 매 순간 느낍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여행을 갈 때 그 순간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가장 이렇게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몇 배로 이렇게 더 느껴졌던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의 탈북 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